지금 요 다음 최윤수 영장 기각 얘기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우병우로 가는 길목에 그래서 또 빨간불 켜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죠? 최윤수 전 2차장, 국정원 전 2차장 영장 기각됐습니다. 비선 보고를 한 추명호 그리고 보고받은 우병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여쭤보면서 우병우로 가는 길목에 또 빨간불을 지금 켜진 거 아니냐. 2번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우병우는 국정원 보고는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관행. 최윤수 영장 기각됐습니다. 범행 가담 구속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기각? 아하. 그래도 우병우 수사는 계획대로 갑니다. 검찰. 보고해서 구속됐는데요. 저는 추명호 전 국장. 그러면 보고받은 사람은 뭐 저 범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겁나게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하셨는지?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소명하시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궁금해요. 죄송한데 오늘은 가족들이 기다려서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좀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양해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우전 수석이 최현 차장님께 이제 이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듣고 뭐 안타깝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앞서서 밝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뭐 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명호 국장,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국장이죠. 예. 지금 국정원 추명호를 통해서는 공식적인 보고만 받았다 그랬죠. 공식적인 절차로도 보고받았습니다. 만난 건 한두 번 정도밖에 없고. 한 번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11월에 추명호 국장이 청와대 비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국정원 자체 감찰에 걸렸어요.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실토한 겁니다. 그 추명호 국장에 대한 무슨 감찰을 쪽한 얘기는 자, 추명호 국장이 예. 민정수석한테 비선 내지는 국정원으로서 국내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직접이라고 하시면 뭐 본인이 와서 하는 대면 보고는 문서나 아니고요. 전화나 예.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 보고를 한 적이 있냐 없나? 그거는 국정원 내부적으로 다 원장님께 보고가 된 공식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그 원장을 거치지 않고 보고가 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그런 거는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켜주세요. 영장 재청구됐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우병우 전 수석한테 비선 보고를 이쪽으로 들어가십니까? 특활비 전달했습니까? 자기가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세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영장 기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받을 것 같으면 재판 열심히 받을게요. 참 다르네, 노인 변호사님. 아니, 두 사람이 친구라는데 참 반응이 영장 기각 후에 양해를 뭐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침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법조와 관련된 생각에 대해서 오늘 그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예. 정말 그걸 그 속에서 너무 솔직하게 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마도 추명호 그 전 국장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왜 구속됐냐 그러면. 그래서 나는 우리 3명 중에서 내가 최말단이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그리고 또 그 최윤수 전 차장에게 보고 못하게 좀 막아달라 나한테 보고하라고 하지 않느냐 우병우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윤수 전 차장이 보고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한 건데 왜 나만 구속됐는지 이해 안 간다라고 억울해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겠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가지는 직무 범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이거 잡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이 광범위한 직무 범위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분에 대해서
정말 구속도 하고 제대로 수사도 해서 재판을 제대로 받아서 이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직무 범위가 무엇인지를 좀 이번 법원이 기회에?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지금 그거를 아예 그 1단계부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서영호 소장 준비되셨네요. 예. 그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이 예. 유죄를 확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최윤수 전 2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또 무죄 확정은 아니고 물론이죠. 그동안 네. 검찰들이 구속을 남발한 게 구속이꼬로 유죄다라고 하는 그 오랜 수사 관행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재판부에서도 구속 적부심이라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많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를 가지고 유무죄를 확정짓는 거는 좀 이제 오랜 관행을 좀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윤수 2차장의 영장 기각을 보고 한도의 한숨을 쉬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에 분명히 우병우 전 수석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중대성이 입증된 거고 또 하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구속이 되는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예, 경우는 우병우 전 증거인멸. 수석 경우에는 현직 검찰 직원이 검찰에 있는 인사가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인에게 구속된 추명호 의원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것 때문에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자동차하고 핸드폰을 압수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검찰 간부는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두 가지가 예.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은 이번에 영장 청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황 소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다르세요? 지금 이게 문제의 핵심은요. 예. 우리나라의 이 직제, 특히 예. 청와대, 국정원 이런 부분에서 직무의 범위. 예, 직제에 따른 자신의 그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운영되어 온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민의 혐의를 구분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 아마 법원도 최윤수 전 차장이 불법 사찰에 관여하기는 했으나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명우는 최윤수만 물고 늘어지면서 나는 보고했다라는 거고 우병우는 나는 단계별로 거쳐서 보고받을 수 있는 것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지금 고심은요. 검찰이 정확하게 각각이 구분을 해서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직제와 관련해서 적시를 해달라.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는 쪽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건 맞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노 변호사가 맡아도 그렇게 조언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한 거죠. 말을 안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사실은. 좋겠습니다. 네.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종호 실장님. 네.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그 청와대에 줄을 닫기 위해서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국정원에 있는 간부들이 직접적으로 청와대에 뭐 줄을 닫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고 했던 관행들이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우병우 수석은 나의 전임도 이랬고 그 전에도 이랬다라는 그런 어떤 지금 표현이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현재 정권에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더 붙입니다. 장민선 의원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런 거죠. 지금까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예. 일정하게 우병우, 최윤수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은 그들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명호 씨가 구속된 이유는 그것 말고 다른 특별한 개인을 위한 어떤 자신의 업무,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업무를 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만 구속된 거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많이 고민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댈게요. 그 K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이재용이 사실은 그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게 뭐냐. 청와대의 업무 범위에 있어 특별하게 개인적 이해, 대통령의 어떤 뭐 친인척이든가 이런 개인적 이해를 이해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업무를 인정한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 보고를 받는 거 민정수석이 일반적으로 받는 걸 왜 문제 삼냐. 현재까지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특정인 예컨대 최순실이나 아니면 우병우의 무슨 아들을 위해서 그런 정보 보고를 활용했는가
예. 이런 경우는 문제가 그런 게 되지만 안 나오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애매해졌어요, 우병우 예. 전 수석의 어떤 그 이 애들에서 그 구속 이런 문제도 너무 쉽게 얘기하셔서는 안 된다. 예. 이미 벌써 3번이나 이 구속을 면한 이유를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갖다 국정원 보고라고 이야기하기는 분명하거나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정원의 한 직원의 사적인 보고지요. 기밀 누설이죠. 자,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리면요. 정부 부처에서는 국장이나 실장은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합니다. 예. 그런데 국정원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국장이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다? 예. 이건 기밀 누설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개통이 있는 거고 공적인 그 절차가 있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개통을 무시하고 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죠. 이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런 하나. 게 없대잖아요. 우병우 수석은. 아 참나. 아니 그러니까 요걸 하나 좀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답하면 나올 것 같아요. 저 추명호 국장 얘기는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한 대로 보고한 게 내가 지금 죄다, 범죄다. 그래서 난 구속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보고받은 사람은 왜 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죠. 최윤수 영장 기각에 그 밑에 부하로 이제 국익정보국장을 지낸 추 국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보고 상관 지시 따라 한 거예요. 내가 공직자로서. 그런데 이걸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 그걸 지시한 최 전 차장 최윤수도 범죄자 아니에요? 왜? 최윤수, 우병우 개입을 인정한 거예요. 이렇게. 네? 들어보시죠. 추명호 국장을 누구한테 소개받지 않았어요? 소개받은 건 아닙니다. 안봉근 씨한테 소개받은 건 아닙니까? 대구 달성 출신인데 두 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내사를 했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을 추명호 국장이 치고 그 라인에서 우병우 팀을 만들어서 우병우에게 보고가 되고 또 안봉근을 통해서 최순실로 연결되는 이것을 우병우 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비서관 지금 막 들어간 사람이 무슨 그런 저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시켜주세요. 영장 재청구됐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우병우 전 수석한테 비선 보고하는 이쪽으로 들어가십니까? 특활비 전달했습니까? 자기가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요거는 뭐 생각 있으신 분만 하시죠, 뭐. 예, 차명희 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특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는 거는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병우 수석이 자기가 공식 라인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보고받은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추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특활비 전달했느냐 아니면 별도의 라인을 떠서 보고했느냐. 이 점에 있어서 어떤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죠. 그 차이가 있다 분명히. 예, 다 정리되셨습니다. 추 국장이요. 이 당시에 상당한 최순실 등과 관련되는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밑에서 올리면 그것을 묵살을 시키고 불이익을 좀 줬다.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 그 명확하게 처벌 대상일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저런 어떤 업무 영역에 공식적으로 해당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 우병우에게 보고했느냐, 뭐 그걸 3단계 거쳐서 했느냐, 안 그러면 직접 했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선수 중에 선수들이라 잡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선수신 분들이 어떻게 정권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제 정부 인수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근데 해킹을 막아주는 그 청와대 보안 시스템이 있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대요. 지금 그걸 넘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 중에 4년쯤 채웠죠. 그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국정으로서 국내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직접이라고 하시면 뭐 본인이 와서 하는 대면 보고는 문서나 아니고요. 전화나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 보고를 한 적이 있냐 없냐? 그거는 국정원 내부적으로 다 원장님께 보고가 된 공식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그 원장을 거치지 않고 보고가 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그런 거는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영장 재청구됐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우병우 전 수석한테 비선 보고하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특활비 전달했습니까? 자기가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세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영장 기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받을 것 같으면 재판 열심히 받으세요. 참 다르네, 너희 변호사님. 아니, 두 저- 사람이 친구라는데 참 반응이 영장 기각 후에 양해를 못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침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법조와 관련된 생각에 대해서 오늘 그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예. 근데 정말 그 속에서 너무 솔직하게 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마도 추명호 그 전 국장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왜 구속됐냐 그러면. 네. 그래서 나는 우리 3명 중에서 내가 최말단이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그리고 또 그 최윤수 전 차장에게 보고 못하게 좀 막아달라 나한테 보고하라고 하지 않느냐 우병우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윤수 전 차장이 보고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한 건데 왜 나만 구속됐는지 이해 안 간다라고 억울해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예.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가지는 직무 범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이거 잡기 힘든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이 광범위한 직무 범위를 네. 가졌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분에 대해서 정말 구속도 하고 제대로 수사도 해서 재판을 제대로 받아서 이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직무 범위가 무엇인지를 좀 이번 법원이 기회에?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지금 그거를 아예 1단계부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서영호 소장 준비되셨네요. 예. 그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이 유죄를 확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최윤수 전 2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또 무죄 확정은 아니고 물론이죠. 그동안 검찰들이 구속을 남발한 게 구속 이꼬르 유죄다라고 하는 그 오랜 수사 관행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재판부에서도 구속 적부심이라던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많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를 가지고 유무죄를 확정 짓는 거는 좀 이제 오랜 관행을 좀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윤수 2차장의 영장 기각을 보고 한도의 한숨을 쉬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에 분명히 우병우 전 수석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중대성이 입증된 거고 또 하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구속이 되는데 그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우병우 전 증거인멸. 수석 경우에는 현직 검찰 직원이 검찰에 있는 인사가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인에게 구속된 추명호 의원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것 때문에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자동차하고 핸드폰을 압수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검찰 간부는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요 다음 최윤수 영장 기각 얘기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우병우로 가는 길목에 그래서 또 빨간불 켜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죠? 최윤수 전 2차장, 국정원 전 2차장 영장 기각됐습니다. 비선 보고를 한 추명호 그리고 보고받은 우병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여쭤보면서 우병우로 가는 길목에 또 빨간불을 지금 켜진 거 아니냐. 2번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우병우는 국정원 보고는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관행. 최윤수 영장 기각됐습니다. 범행 가담 구속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기각? 아하. 그래도 우병우 수사는 계획대로 갑니다. 검찰. 보고해서 구속됐는데요. 저는 추명호 전 국장. 그러면 보고받은 사람은 뭐 저 범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겁나게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어떤 부분 주로 송영하셨는지.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설명하시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궁금해요. 죄송한데 오늘은 가족들이 그래야 돼서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좀 짧게만 해주시면. 양해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우전 수석이 최현 차장님께 이제 이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듣고 뭐 안타깝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앞서서 밝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뭐 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명호 국장, 저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국장이죠. 예. 지금 국정원 추명호를 통해서는 공식적인 보고만 받았다 그랬죠. 공식적 절차로도 보고받았습니다. 만난 건 한두 번 정도밖에 없고. 한 번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11월에 추명호 국장이 청와대 비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국정원 자체 감찰에 걸렸어요.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실토한 겁니다. 그 추명호 국장에 대한 무슨 감찰을 요구한 얘기는 자, 제가 추명호 못 국장이 들었습니다. 예. 민정수석한테 비선 내지는